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마티 캠프 여사가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조지아주 한국사무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주요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진행합니다.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방한 첫날인 23일 오후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만나 최근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사태의 여파와 향후 투자 및 고용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24일에는 김동명 LG 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조지아주 내 공장 건설 진행 상황과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합니다. 캠프 주지사는 양일 간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 회동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미 양국 간 인력 교류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굳건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과 경제 모두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부문 대표들이 동행하며 대표단은 주요 투자기업 방문 외에도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윌슨 장관은 조지아에는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며 조지아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자 든든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는 1985년부터 한국의 경제대표 사무소를 운영해 왔으며 한국은 조지아주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은 조지아주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국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2024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17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애틀란타는 미국 내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한미 양국 간 문화와 경제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월 2일 일요일 일광 절약 시간제가 종료되면서 조지아주 주민들도 1시간의 추가 수면 시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권장 범위에 못 미치는 만큼 건강한 수면 습관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평균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49분이며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조지아주 북중부의 한 고등학교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 학생들이 학업 성적 저하와 결석 증가를 보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학점은 0.8% 상승하고 결석 횟수는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지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도 수면 부족으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 전자기기 사용 자제,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카페인, 알코올 섭취 제한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수면 전문의 라파엘 펠라요 박사는 추가 1시간 수면은 건강관리의 기회라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미션 아가페가 주최하는 제10회 사랑의 점포 나눔 펀드레이징 킥오프 행사가 오는 11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 아가페는 2008년 애틀란타 한인 커뮤니티에 설립돼 2011년 연방정부로부터 501c3 자선단체 인가를 받은 독립비영리단체로 특정 종교나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숙자 구호, 교정 선교, 구제 활동, 글로벌 선교 등 꾸준한 섬김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사랑의 점퍼 나눔은 총 600벌의 겨울 점퍼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행사로 후원 티켓은 한 장당 $35에 판매됩니다.
모금된 기금 전액은 점포 구입과 행사 운영에 사용되며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규넷 검사장 오스틴 게슨 오피스와 협력해 처음으로 규넷 사법권 지역 검사상을 제정해 고등학교 12학년 봉사자 3명에게 시상합니다. 또한 조지아주 하원의원 멜 리브스 오피스와 협력해 조지아 하원 표창상을 고등학교 봉사자 2명에게 수여합니다. 또한 이날 고 은종국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의 자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넷 카운티 셰리프 키보 테일러, 도라빌 시장 조지프 가이얼먼, 조지아주 상원 출마자 레리 존슨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제임스 송 회장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지만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라는 미션 아가페의 사명 아래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어제부로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 민주당의 이견으로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3주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 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12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전날 오후 6시 21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22시간 이상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습니다. 제프리 의원은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X에서 뉴욕주에 정치 기반이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기들 지역구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급진 좌파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뉴욕시 맨하탄 남부의 번화가에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뉴욕시 맨하탄 남부 커넬가 일대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민세관 단속국 등 연방 당국 요원 수십 명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커넬가 일대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인도에 노점상을 차리고 짝퉁 명품 지갑이나 가방, 시계 등을 판매하는 광경이 흔히 목격되는 지역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3일 뉴욕 커넬가를 다시 안전하게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전날 커넬가에서 첩보에 기반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불법 위조품 판매 등 범죄 활동과 연관됐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강도, 절도, 가정폭력, 경찰관 폭행, 위조, 마약 밀매, 마약 소지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의 대규모 기습 단속 작전은 즉각적인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속 소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면서 시위대가 속속 모여들었고 다른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와 함께 추가로 도착해 시위대와 대치하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단속 종료 후에도 맨하탄 남부 아이스 청사 일대에는 시민 약 100명이 모여 연방당국의 단속 활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항의 시위와 관련해 별도로 5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3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